자, 그럼 종려 전설임무 1막 하러 갑시다. 여기였나? 소금꽃 주전방으로 가기. 어우, 멀다 야. 아니, 주전방 너무 먼 거 아니냐? 저기 그거 배 가고 싶다고 말해야 되잖아. 서두르자. 날 따라와. 자, 항구에서 말하면 되던가? 여기 어디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라는 거야? 어? 자리에 앉아버리네. 종려 반갑고. 이런 곳에서 너희들을 만날 줄은 몰랐군. 선생님 친구분들인가요? 그렇소. 운 좋게 알게 된 박학다식한 친구들이요. 함께 지내다 보니 마음이 잘 맞더군. 박학다식한 친구들. 박학다식하진 않는 것 같은데. 우린 역사 속의 아망제군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참이네. 자네도 들어보겠나? 역사 속의 아방지군. 이분은 아망제군님의 실력을 너무 우습게 보고 있어요. 이 분야의 고고학자로서 몇몇 부분을 바로잡아주고 싶네요. 얘들은 지들이 얘기하고 있는 대상이 아망제군이라는 걸 알까? 알 리가 있나? 이게 그냥 학자들인데 그냥 알 수가 있나? 이분은 사실 우린 역사상 최초의 모라의 행방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어요. 최초 모라 행방. 최초의 모라? 아시다시피 리월 사람들은 아망제군님의 지시하에 광석을 재련해 만든 최초의 화물로 세계 각국과 무역을 시작했지요. 지금 모라를 주조할 수 있는 권한은 리월만이 쥐고 있어요. 그리고 최초의 모라는 수천 년 전 아망제군님께서 친히 주조하셨을 거예요. 제 고증에 추측을 더해봤을 때 역사적 의의가 있는 그 모라는 아마 증표로서 비밀리에 전해져내려고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리월을 관리하는 칠성이 세대 교체를 하기 전에 아무도 모르는 의식을 거행한다거나. 그럴 리가요. 내가 연구해보니 최초의 모라의 입지는 그리 단순치가 않았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모라는 일종의 촉매제예요. 오늘날까지도 모라의 신비로운 공력으로 무기를 강화시키는 기술이 전해지고 있어요. 최초의 모라엔 분명 강력한 힘이 담겨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난 다음 저서에 10년 동안의 연구 성과를 과감히 펼쳐낼 생각입니다. 종려 바로 어리둥절. 아망제군님께서 최초의 모라를 촉매제로 도화검 한 자루씩을 강화시켰다는 내용이죠. 도화검을? 종려 어리둥절 중. 책이 나오면 사서 읽어봐요. 지금은 맛보기만 보여줄게요. 돌을 얻게 되면 뭐야, 리월의 책팔이였잖아. 시종이 될 수 있고 검을 뽑게 되면 리월의 왕이 될 수 있을지니. 동의할 수 없는 의견. 헉. 예? 예? 도와 검에 대한 근거는 묻지 않겠소. 뭐라, 이른바 돈이라는 건 계약의 편의성을 위해 생겨난 수단이군. 인간이 라고 합니다. 모라를 이용해 거래하도록 하는 게 바로 아망제군의 뜻이지. 아망제군은 최초의 모라도 평범한 화폐처럼 그냥 써버렸을 것이오. 난 한학 선생의 가설이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려 선생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아망제군님의 깊은 뜻을 어찌 그리 경시하시나요? 아니, 난 아망제군을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됐습니다. 나니까! 당신이 나보다 더 아망제군님에 대해 잘 압니까? 왜 모르겠니? 난데. 이분은 사실 이분보다 잘하는 사람은 역사에 대해선 해박하지 않으니 어찌 허풍을 떨겠어. 하지만 이견이 없다면 토론도 무의미해지거늘. 정론이죠? 그럼 질문하지요. 아주 오래전 리월황이 대대적으로 토목공사를 벌일 때 암왕제군님께서 사람들에게 건축 기술을 전수하면서 사용하신 조형물은 전부 모라로 주조한 거였어요. 맞지요? 그건 맞소. 좋습니다.
아망제군님께서 모라의 실력을 중시하지 않으셨다면 왜 그런 사치스러운 행동을 보이신 건지 말해보세요. 사치스러운 행동? 간단하오. 모라는 아망제군이 가장 쉽게 얻을 수 있고 원가가 가장 낮은 재료였기 때문이지. 원가가 가장 낮은 재료다. 모라가 원가가 가장 낮은 재료였다. 다른 사람 얘기처럼 말씀하시네요. 아망제군 이야기가 아닌가. 종려는 부캐라고, 아망제군은 본캐라고. 본캐랑 부캐랑 다른 거지. 을캐가 아니냐고. 선생님, 저 조용한 곳에서 고고학적 문제를 여쭤보고 싶은데 괜찮으신가요? 괜찮네. 근데 내 친구들이 함께 가도 되겠어? 이 친구가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 저요? 선생님 친구분이신데 물론이죠. 가시죠. 어이가 없네. 이 친구들 털리고 나서 어질어질하는 중. 아망제군님이 얼마나 대단하신데 떠나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헐뜯는 자가 생기다니. 우리 아망제군님을 깎아내리다니 참을 수 없어요. 아망제군님이 뛰어나야 내 책도 팔린단 말이에요. 아무리 인간의 시대라고 해도 예전 신을 경외하는 마음은 간직하고 있어야죠. 요즘 것들은 말이야, 나 때는 신을 경외하고 그랬는데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어요. 라고 부들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망제군께 좀 불경스러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람들이 안 좋게 볼 테니 좀 조용한 곳으로 왔어요. 아망제군한테 아망제군께 불경스러운 이야기를 하겠다. 아망제군의 뒷담을 아망제군의 앞에서 하겠다. 방금 제가 본 선생님의 말투나 견해는 남달랐어요. 과장된 논리를 함부로 믿지 않고 객관적인 관점을 유지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왜 객관적인가? 종려 아망제군을 욕했기 때문이다. 남들처럼 무조건 그렇게 찬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선생님이라면 그들과 다른 답을 주실 것도 같네요. 선생님께선 아망제군께 죽임을 당한 마신들이 헉. 전부 사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허걱. 아망제군께 죽임을 당한 마신들이 전부 사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선과 악 얘긴 잠시 접어두고 아망제군은 계약을 존중하니 그분께 죽임을 당한 마신은 분명 어떤 계약을 어겼을 거요. 선과 악 얘긴 잠시 접어둬라. 아망제군이 무고한 자를 사륙할 리 없어. 하지만 연구를 하면서 소금의 마신에 관한 전설을 알게 됐어요. 소금의 마신? 이거요? 악! 소금의 마신 홀리아. 악! 그는 선량한 마신이었지만 전쟁 중에 모락스에게 비열한 방법으로 암살당했죠. 엠살? 암살? 야, 훌리야 진짜 종류가 손가락 하나로 쳐도 죽을 것 같은데 암살? 말도 안 돼. 그건 말하자면 긴 이야기요. 하지만 진실은 아가씨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네. 전 괜찮으니 알고 계신 걸 전부 말씀해 주세요. 이 일은 제가 꽤 오래 조사해온 일이거든요. 정혁 씨는 안처해 보이는데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인가요?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어. 너무 이야기가 많아서. 뭐요? 여기네요, 종려 선생. 아유, 한참 찾았습니다. 우인단? 계셨군요. 멈춰서! 무기 버려. 가까이 오지 말고. 가까이 오면 천왕군을 부를 거야. 내가 무슨 무기를 들고 있다고 그래? 그렇게 호들갑 떨지 마. 난 스네즈나야에서 온 고고학 연구원이야. 시비 걸러 온 거 아니라고. 협내지나야. 우인단은 항상 그렇게 말하지. 이번에 리월 총무부에 보고했어. 못 믿겠으면 정식 허가서를 보여줄게. 난 당분간 리월에서 고고학 탐사를 할 거야. 당연히 탐사 결과는 전부 정부 측과 공유할 거고. 그러다 왕생당에 고금의 지식에 통달한 종려라는 객경이 있다고 들었어. 난 왕생당에 거금을 지불하고 그분을 고문으로 초빙했지. 아니 종려 지갑이 호두인 줄 알았는데 호두 지갑이 또 있었네.
진짜. 호두 지갑은 우인단이었습니다. 와. 왕생당에 거금을 지불했대요. 그러니까 왕생당 일이라는 소리군. 어떻게 할까요? 신중하게 움직이는 게 좋겠어요. 일이라면 어쩔 수 없군. 왕생당 객경이니 신분에 맞게 행동해야지. 역시 말이 통하는 분이군요. 그럼 바로 출발하죠. 잠깐, 고고학이라면 제가 동행해도 될까요? 저도 고고학자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조금 전 얘기하던 건 기회가 된다면 가면서 이어가도록 하죠. 참, 너도 같이 가야지. 왜요? 저 놀래요. 전 고고학에 대해 잘 몰라요. 앞으로의 경험이 네 여정에 도움이 될지도 몰라. 약간 종려 일부러 여행자한테 좀 경험치 매기려는 게 있는 것 같긴 해. 보면 볼수록 계속 뭐랄까 네가 여정에서 겪으면서 보는 관점이 달라질 거다. 약간 이러는 거 보면은 벤티나 종려나 약간 여행자한테 경험치 매기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일곱신 체계가 구축되기 전의 이야기지. 마시는 이미 죽어서 네 여정의 목표가 될 수는 없겠지만 네 여행에 의미를 더해줄 거야. 일곱신 체계가 구축되기 전의 이야기.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마신 전쟁 때의 이야기죠. 근데 마신 전쟁 때 이야기가 이제 뭐 애니메이션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이 애니메이션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네. 뭔가 기약이 없네. 잠깐! 이건 고고학 탐사단이지 관광단이 아니라고요. 인원이 너무... 하지만 이 친구는 보물 찾기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네. 고고학 탐사에 큰 도움이 될 거야. 보물찾기 재능. 네? 무슨 재능이요? 보물찾기 재능이요. 상자 찾기 재능. 시야에 들어온 보물 상자는 절대 놓치지 않는 재능이지. 이거 약간 플레이어 돌려서 말하는 거 아니냐? 이거 사실 플레이어가 여행자를 플레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부 다 아는 사실 그런 거 아니야? 약간 전지적 관찰자 시점 아니냐 이거? 그건 나도 자신 있어. 구미가 당기긴 하네요. 좋습니다. 늦지 않게 출발하죠. 먼저 얼마 전 군옥각이 그 소용돌이의 마신을 진압했을 때 해안가로 밀려온 게 있는지 살펴봅시다. 근옥각. 골동품도 좋고 흔적도 좋아요. 마신의 육신 조각이 발견되면 더욱 좋고요. 뭔가 엄청난 걸 건질 수 있을지도 몰라요. 마신의 육신 조각. 너무 잔인하다. 육신 조각이라니. 몸을 뜯어서 뭐 만든다는 거야 뭐야? 너무 무서운데? 오셀 안 죽었죠. 그냥 오셀의 몸에서 떨어온 육신 조각을 말하는 거겠지. 아, 여긴 평범해 보이는데 감 나가는 걸 찾을 수 있을까? 내 생각엔 아주 멋들어진 것 같은데. 경치를 말하는 게 아니야. 그래도 큰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니 뭔가 눈에 띄는 게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어디서부터 찾아봐야 할지 모르겠군. 이곳은 고운각이네. 마신이나 마신 전쟁 시기의 역사를 연구하고자 한다면 여기가 딱이지. 왜냐? 지가 바위를 창으로 만들어서 던진 곳이기 때문이다. 아망제군은 바위로 만든 창을 이 해역에 던져 마신을 꿰찌르고 진압했다고 하네. 그 바위 창이 오랜 시간 풍화되며 이렇게 색다른 광경을 만들었지. 이렇게 큰 산이 아망제군의 무기였다고? 지금 우리 눈앞에 남아있는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 당시 아망제군이 던진 바위 창은 엄청난 크기에 많기도 많았거든. 야, 이게 다시 보면은 약간 그거죠. 자기 업적 자랑하러 다니는 약간 할아버지 같은 느낌 좀 들지. 다만 던지는 방향이 저마다 달랐고 창이 워낙 거대해서 해수에 침식됐거나 중력의 영향으로 바다에 잠겼을 뿐이야. 그러니까 풍압뿐 아니라 최초의 붕괴도 고운각을 형성한 중요 요소 중 하나였어. 최초의 붕괴? 헉. 붕괴? 최초의 붕괴. 그럼 이 말도 안 되는 힘에 대항한 마신도 엄청 강했겠죠? 그렇다네. 그게 바로 고운각의 연구 가치지. 그때 역사와 관련된 상당수의 물건들은 바다에 가라앉았지만 소용돌이의 마신이 일으킨 거대한 파도가 그것들을 다시 세상 밖으로 내보내는 계기가 됐지. 소용돌이의 마신. 그러니까 자세히 찾아보면 벌이가 꽤 짭짤하겠네요. 아,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안심이네요.
그 전설 인문인 계정에서 한번 플레이하면 끝이에요. 네. 어차피 이렇게 많은 인원이 온 거 나눠서 찾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럼 난 내 친구들과 함께 하겠네. 내가 잡하게 밝긴 하지만 고고학자 앞에서 주름 잡을 순 없지 않겠나? 네? 저요? 너요. 왜요? 이게 본업이면서 뭘 그렇게 놀라요? 띠용. 알겠어요. 그럼 제가 길을 안내할게요. 바로 뽀록 나고 있죠? 그러지. 뭔가 진귀하거나 희귀한 걸 발견한다면 맞은편 기슭에서 모입시다.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뽀록 나고 있죠? 이 띠용. 그 고대의 마신은 원소 흔적을 많이 남겼어. 흔적을 찾으면 일이 쉽게 풀릴 거야. 그럼 네가 나서야겠네. 원소 시야로 살펴봐. 원소시야. 뭔가 원소시야 최근에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기도 하고, 딱히 원소시야를 그렇게 쓸 일이 없어가지고. 서두르자. 뭐야? 상자다. 아니, 왜 받는 거야 이걸? 큰 빗줄기를 그리기 어려운 법. 유! 접촉 금지. 아파. 어째서 여기에 적이 있는 거지? 원래 고음각은 마신을 제압했던 곳이었어. 때문에 아직 마신의 잔해에 영향을 받고 있지. 뭘 얻은 거지? 말뚝? 말뚝 뭐야? 추추족 말뚝인데? 웬 말뚝? 서두르자. 저거다. 조잡한 포대? 온 김에 이거나 먹어야겠다. 요거는 또 뭐야? 요거 잡아야 돼? 할 일은. 저것들은 왜 여기 모여 있는 거야? 아이씨. 가운데 있는 저 물체에 마신의 힘이 남아 있어서 저것들을 끌어들이는 것 같아. 근데 수생 환영 마수라. 어쨌든 계약을 한 놈이니 개인적인 취향은 잠시 접어둬야겠군. 놈들을 처치하고 유물을 회수하지. 수생. 참고로 종려는 해산물을 싫어합니다. 이 검을 놀랍게도 해산물을 싫어하는 친구예요. 얼음과 서리가 되어 그냥 석판이었군. 하지만 무늬가 꽤 독특해. 이 정도면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 있겠어. 돌아가지. 어우 빡세네. 보긴 좋아하냐고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야 해산물을 싫어한다고만 나와요. 금방 어? 따라갈게요. 이거 약간 너무 맛있어 보이긴 하네. 요건 못 참지. 어이 종씨 어디 가서 경질 좀 하라고. 이러고도 고고학자라고요?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대체 뭐 하는 겁니까? 헉. 전공 분야가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 설명해 주려고 무척 노력했어요. 고고학자가 아니니까. 아이, 싸우지들 마.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 아가씨는 입만 열면 고고학자라더니 주변 유적에 대해선 하나도 모르잖아. 나보다 더 모른다니까. 고고학자가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감으로. 그러니까 그간의 경험으로 가치가 있어 보이는 걸 가져왔어. 에휴, 완전 시간 낭비였다니까. 전 계속 소금의 마신에 대해 연구해 왔어요. 바닷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건 당연하다고요. 학자라면서 좀 이상하네. 아무리 전공이 아니라고 해도 상식은 있어야지. 당신이야말로 이건 면모라 나가냐 저건 면모라 나가냐 계속 물어댔잖아요. 유물의 가치는 모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유물의 가치를 모라로 따지는 게 가장 간단하니까 그랬지. 리월의 전통과도 잘 맞잖아. 두 사람 다 진정 좀 하시오. 우리가 괜찮은 걸 가져왔으니 같이 살펴봅시다. 우. 종려 우. 아니 우는 또 뭐야 우. 흠이라고 해도 되는데 우. 아쉽군. 그대들이 가져온 것들은 소용돌이의 마신에 의해 무트로 쓸려온 건 맞지만 마신과는 관련이 없는 것들이요. 근처 해역에서 나온 것일 뿐이지. 그에 비해 우리가 찾아낸 이 석판은 신비로운 무늬가 있고 마신의 힘도 미세하게 담겨 있다오. 어쩌면 연구에도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군. 이리 줘보세요. 에? 이거라도 있으니 헛고생한 건 아니군요. 마신의 힘이라. 제대로 건졌어요. 좋텐다. 하지만 다른 물건들도 조금의 값어치는 나갈 테니 당신을 고용한 비용을 회수할 순 있겠네요. 다 제 거예요. 마신의 힘이 남아 있어야만 연구 내 거야. 가치가 있는 거야? 아니에요. 제가 소금의 마신의 역사를 연구하는 이유는 역사가 문화와 신앙을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고고학을 내세워 돈을 벌고 싶은 것 뿐이잖아요. 맞습니다. 모함하지 마세요. 난 스네즈나야의 전문 고고학 연구원이에요. 진짜라니까. 아니야 남아 있는 마신의 힘을 모으고 싶은 거겠지. 아 맞다. 그 차자는 팔지 않는 게 좋을 거요. 에? 어째서요? 그건 골동품이 아니라 은광의 물건. 헉. 군옥각과 함께 떨어진 것이지. 헉. 실성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다. 당근 마켓에 찻잔 팝니다 하고 올렸는데 갑자기 톡 하나 와. 저기요 그거 제 건데요. 딱 연락해가지고 알바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은광인 거임. 비용. 알겠습니다. 꽤 좋은 물건 같았는데. 거봐요. 팔아서 한몫 챙기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뭐 어때서요? 연구도 하고 돈도 벌면 안 됩니까?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서야. 근데 그건 맞긴 해. 골동품을 파는 게 뭐가 잘못된 건가? 자기가 찾은 건데? 뭐 국가적 그런 뭐 유산도 아니고. 자, 이제 여기 더 있을 필요 없겠어요. 아 참, 나도 그 소금의 마신에 관심 많으니까 대지의 소금으로 갑시다. 돼지의 소금. 역시 욕심에 눈이 멀었군요. 아가씨야말로 매일 유물을 캐다가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닙니까? 또 싸우네. 끼어들지 말자.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 너네 싸우다 정난다. 그 싸우다 그 정분나. 서두르자. 날 따라와. 곧 있으면 그 결혼한다고 하겠네. 이 돼지의 소금은 원래 열리지 않았던 곳이랍니다. 이건 원래 닫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열렸죠. 이거 보니까 근데 소금 아니냐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오, 약간 이런 것도 표현을 해놨었네. 신기하네. 저것도 소금이고. 너무 위험한 동네야 여기.
소금 속의 흔적을 봉하니 인연이 닿는 자만이 열 수 있다. 대지의 소금도 예전에 소금에 마신 백성들이 살던 곳이라 들었어요. 그러니까 돈 되는 유물들이 널려 있겠네요. 전설에 따르면 소금에 마신 훌리아의 보호로 한때 그녀의 백성들은 풍요로운 삶을 누렸다고 들었네. 하지만 워낙 오래전부터 떠돈 전설이라 이곳을 찾는 거린이나 보물 사냥단이 많았으니 아마 값나가는 물건은 얼마 안 남았을 거요. 좋다 말았네요. 별거 없는 줄 알았다면 안 왔을 텐데. 아오 진짜 한 대 쥐어 받고 싶네. 이 동굴 깊은 곳에 소금의 마신과 관련된 유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대지의 소금이란 지명이 유래된 곳이죠. 다만 유적 입구가 신비한 힘으로 봉인돼 있어서 지금까지 들어가 본 사람은 없다고 해요. 제가 봉인 해제와 관련 있어 보이는 장치를 찾긴 했지만 해제에도 봉인은 풀리지 않았어요. 어? 장치를 찾긴 했지만 해제에도 봉인은 풀리지 않았다고? 그럼 이미 여기에 한번 와본 경험이 있단 소리네? 그래서 지금 봉인의 유래와 해제 방법을 찾는 게 소금의 마신 연구에서 무척 중요한 과제예요. 아망제군과 관련이 있나요? 모르겠어요. 확실한 증거가 없거든요. 하지만 봉인은 대부분 어떤 사실을 숨기기 위해 존재하죠. 얘는 그냥 훌리아를 죽인 마신이 아망제군이다라고 정해놓고 이야기를 진행을 하네. 그냥 답정너네. 소금의 마신은 선량하고 인자해서 백성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고 해요. 또 강력한 권능을 지녔기 때문에 비열한 짓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강력한 권능. 그러니까 숨기려는 쪽은 아마 범인, 즉 모락스겠죠. 모락스. 대놓고 아망제군이 범인이요 하고 생각하고 이제 답정너로 들어오네. 아망제군이 그런 일을 벌였을 것 같진 않은데. 그런 건 우리랑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적에 소금의 마신에 관련된 보물들이 있다는 거죠? 제 말 좀 똑바로 들어요. 안에 소금의 마신과 관련된 유물이 있다고 해도 봉인을 풀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지 않겠어요? 어허! 우리에겐 종려 선생이 어허. 있잖아요. 뭐든지 다 아는 분이니 봉인쯤이야 식은 죽 먹기겠죠. 어허? 이 봉인은 아주 오래된 거예요. 관련된 모든 게 다 수수께끼라고요. 종려 선생님이라고 해도 응, 풀 거야. 대충 알고 있네. 헉. 헉. 아니 너무 티나요 선생님. 네? 정말요? 봉인과 관련해 한간에 떠도는 소문은 단편적이고 뒤죽박죽인 것 같지만 실은 그 속에 봉인을 해제하는 방법이 숨겨져 있지. 도대체 얘는 모르는 게 뭘까? 완연 아가씨가 말한 봉인 해제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 장치 쪽으로 일단 한번 가봅시다. 종려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좋아요. 제가 안내할게요. 너는 정체 좀 숨겨라. 야 눈치 빠른 애들이면은 진짜 바로 그냥 눈치 바로 채겠다 그냥. 그냥 정체를 숨길 생각이 1도 없네 얘는. 묻별은 아유 좋은 이동 장치가 있는데 모나 써야지. 모나 있는데 모나 안 쓰면은 괜히 손해 보는 거니까 모나 써야지. 알았습니다. 바로 여기에요. 이곳에 흩어져 있는 잔해들을 조합하면 소금의 마신과 관련 있는 게 나올 거예요. 옆에 힌트를 참고해서 어떤 특유한 각도에서 보면 이 장치를 풀 수 있어요. 얘는 그냥 이거를 딱 이렇게 맞춰가지고 보면은 어떻게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해보다. 보세요. 장치는 해제됐지만 봉인은 꿈쩍하지 않아요. 그건 함께 해제해야 하는 또 다른 장치가 있기 때문이요. 다른 장치라뇨? 이제 내가 길을 안내. 여긴... 생각났어요. 이상한 원소 비석이 몇 개 있던 것 같아요. 이게 다 관련 있던 거군요. 어쩐지 전에 봉인을 조사하려고 특별히 신의 눈을 지닌 분을 모셔왔지만 비석에 불만 들어오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난 채 바로 꺼지더라고요. 사실 동시에 켜야 할 뿐 아니라 비석을 정확한 순서대로 밝히지 않으면 봉인을 해제할 수 없어. 개빡세네. 이곳의 수수께끼의 비밀은
마신 전쟁을 설명한 말 속에 숨어 있다오. 마신 전쟁을 설명한 말 속에 숨어 있다. 남쪽으로 천형, 동쪽으로 요광, 서쪽으로 절운, 북쪽으로 경책을 돌아보니 모두 적막하고 생명은 도탄에 빠졌도다. 넓은 리월에 평온한 곳 하나 없구나. 남쪽, 동쪽으로 뭐요? 아, 리월 사람들 말은 당최 못 알아듣겠어요. 저 그 구절을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것이오. 이 구절은 소금의 마신과도 관련 있는 내용이니 허걱. 그 선량하고 인자한 신은 전란으로 고통받는 인간들에게 안전한 거처를 마련해주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리월 각지를 돌아다녔어. 그 시대 신들은 거듭 전쟁을 벌였고 잠깐의 평화도 사치였다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우리가 지금 대지의 소금이라 부르는 이 땅을 찾아냈어. 역시 모락스는 쓰레기였어요. 안타까워요. 결국 그 평화는 모락스에 의해 깨진 거네요. 어떻게 단 한치의 예상도 벗어나지가 않냐. 진짜. 역시 모락스는 쓰레기였어요. 이 모락스 이 녀석. 그런 옛날 이야기는 그만합시다. 단서를 찾았으니 어서 봉인을 해제해야죠. 빨리. 남쪽으로 천형, 동쪽으로 요광, 서쪽으로 절운, 북쪽으로 경책. 남동 서북. 이 힌트가 있으니 이제 알아챘겠지? 나보고 하라고? 아니 아까 핏을 집어넣었는데 씨. 아니 핏을 집어넣으니까 왜 핏을 다시 꺼내라 그래. 아 진짜.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남동 서북이었지. 끌었네, 끌었어. 아니, 저기 불 좀 꺼줄래? 저기 보세요. 정말 봉인이 풀렸어요. 역시 종려 선생님이세요. 그리 대단한 건 아니오. 오랫동안 봉인돼 있던 비밀이 밝혀질 때군. 또 문화로 바꿔야 되네. 개귀찮네. 무별은 무 근데 실제로 저 이번에 컴퓨터 살 때 그거 램 하이닉스가 없어가지고 클레브 거 샀어요. 근데 클레브가 똑같이 그 하이닉스에서 만든 거라고 하긴 하더라고. 유적에 들어가기 전에 제안할 게 있어. 고운각에서 벌였던 불필요한 싸움을 피할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세요. 유물은 순서대로 매번 하나씩 일하는 계약을 맺어줬으면 하오. 헉. 계약의 신이 제안하는 계약. 성의 표시로 유물은 두 분이 나눠 가지시게. 난 순서에 넣을 필요 없어. 저도 됐어요. 필요 없어요 저. 이봐, 이렇게 좋은 기회를 포기하면 어떡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버리한 고고학자와 반씩 나누라고요? 절대 안 됩니다. 바로 극대노. 약간 다 내 거야 이러고 있네. 저도 싫어요. 저 사람은 소금의 마신이 남긴 유물로 돈이나 벌려는 거잖아요. 저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계약을 맺지 않겠다면 나도 더 이상 고문 노릇을 하지 않겠네. 이 유물 안에 감춰진 보물과 함정은 두 분이 알아서 잘 해결하시오. 너희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 여자는 도저히 못 믿겠는데. 아이, 어쩔 수 없죠. 봉인된 소금에 마신 유적이니 반으로 나눠도 짭짤하겠지. 계약을 맺을게요.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뭐요? 만약 소금의 마신의 진실을 찾게 된다면 공정하게 판단해 주세요. 그게 모락스에게 불리할지라도요. 어우 진짜 내가 뭔가 일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정답을 정해놓고 하면 안 돼요. 너무 그냥 답정너잖아.
어떻게 된 게냐? 모락스가 쓰레기니까 소금에 마신 훌리아가 억울하게 당한 일을 해명해 주십시오라고 그냥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답을 정해놓고 하면은 답이 없어요. 그 조건이라면 받아들이겠소. 그럼 출발하지. 너무 답정너야 이거. 놀랍게도 여기에는 유리주머니가 있고 저기에는 상자가 있고 여기도 유리주머니가 있다. 예전에 안 열렸을 때 여기 와가지고 상자 먹은 사람들이 있었어. 맵 뚫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먹은 사람들이 있었어. 야박석도 있네. 온 김에 다 먹고 가야겠다. 아, 이건 상상하지 못했는데. 이건 좀 사람 살려! 식자재가 사람을 때리네. 방해하지 마세요. 아유 진짜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물 슬라임이 제일 짜증나. 금방 아닌가 얼음 슬라임인가? 아무튼 갑옷 입고 있는 애들이 다 짜증나. 정상적인 애들이 없어요. 콜라피스 좀 많네 여기. 우리 객청 키워야 되니까 열심히 파밍해야지. 새로운 식자재다. 새로운 식자재당. 각성 만개. 글쎄요. 비어이. 종려 체험. 헉. 이 조각상은 뭐지? 정말 정교한걸? 이건 조각상? 아니 사람이요. 헉. 으아. 이 사람들은 당시 소금의 마신의 신도일 것이요. 왜 이렇게 된 거죠? 유적 깊은 곳에 대체 뭐가 숨겨져 있을까요? 너무 무섭다. 실제 사람이라니. 소금으로 만들어진 것 같다. 소금으로 만들어진 것 같다. 이거보다 무서운 말이 뭐가 있을까? 소금으로 만들어졌는데 사람이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접촉 금지. 와, 종려 가지고 때리니까 15,000 나오네. 왜 이렇게 센데? 설마 기둥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야? 병기철. 에라이 씨발. 아 뭐야 이거? 삼돌이네. 경천동지. 맞네. 소금이 반쯤 들어있네요. 소금 담는 단지일 뿐이잖아.
소금의 마신은 참 궁색한 마신이었나 보군. 이건 평범한 잔이 아니요. 절반밖에 안 담겨 있지만 아무리 써도 절대 줄지 않소. 야 뭐라고요? 그럼 소금을 계속 쏟아내도 양이 줄지 않는 겁니까? 그렇소. 무한 소금 항아리. 영원히 줄지 않는 소금이라니. 역시 소금의 마신이 지닌 권능은 막강하군요. 소금이 계속 나오는 항아리라 어떻게 보면 막강한데 고생 끝에 드디어 보물을 찾았어. 이건 내 거야. 안에 소금으로 수천 포대를 만든다면 부자가 될 수 있어. 이봐요. 소금의 마신이 남긴 유물을 천박하게 사용하지 말아요. 천박. 아니 천박이라니 누가 저 유물을 얻어도 그런 생각을 할 텐데. 클리멘트 선생이 이 소금 단지를 원한다면 계약에 따라 다음 유물은 완연하가실 것이오. 좋습니다. 이거보다 더 값진 게 있을 리 없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소금이 시장에 그만큼 많이 유통이 되면은 소금값이 떨어질 텐데 참. 계약을 맺었으니 유물을 가지고 다툴 필요도 없죠. 그럼 계속해서 가겠소. 역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경건한 자세, 겁에 질렸다. 근데 뭐 일 안 하고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거긴 하지. 그냥 정량 납품하면 되는 건 맞으니까. 아, 씨. 병립천. 접촉 금지. 검이다, 검. 자잖아. 자네.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군. 이건 제 기억이 맞다면 측량기인 것 같은데요. 측량기, 맞소. 하지만 소금의 마신에 권능이 담겨 있지. 권능. 이 자를 땅에 꽂으면 땅에서 물이 솟구치듯 소금이 샘솟는다네. 근데 권능이 하나같이 다 그거네. 뭘 하면은 그냥 소금이 솟아오릅니다. 이거 해도 소금이 솟아오릅니다. 그냥 다 소금이네, 소금. 깊이 꽂을수록 소금이 더 많이 나오지. 그야말로 소금 풍년이라오. 말장난까지 하네. 그렇다면 소금 단지보다 더 대단한 거잖아요. 그럼 계약에 따라 이 소금자는 완연하가실 것이오. 안 돼. 동의할 수 없습니다. 비용도 내가 냈고 이 탐사대도 내가 만들었는데 믿지는 장사는 못하죠.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이 아가씨는 아무 도움도 안 됐는데 이걸 왜 줍니까? 역시 이렇게 나오는군. 저런 말까지 했으니. 계약을 깨고 싶다는 소리요? 헉. 너무 무섭다. 오달달달달달달. 오달달달. 오달달달. 깨면 어쩔 건데요? 이 유적에 있는 장치는 대충 파악했으니 이제 당신은 필요 없다고요. 깨면 어쩔 건데. 알바도. 바로 알바도 박아버리네. 그리고 내가 당신을 고용했는데 왜 내가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합니까? 정론이긴 하네. 계약을 맺지 않았어. 아망제군은 계약을 체결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에겐 돌을 먹는 형벌을 내린다고 하셨어. 돌을 먹고 싶나? 그건 리월의 신이잖아요. 난 스네즈나야 사람이라고. 리월에 왔으면 리월의 법을 따라야지. 돌을 먹는 형벌을 한번 맛보시게. 그리 쉽진 않을 거요. 됐다. 운명에 헐 방해하지 마세요. 하루 종일 처맞기만 하는데. 소금 단지도 내가 몰수하지. 내놔 이 자식아. 당신은 탐사를 계속할 자격이 없으니 그만 떠나시오. 나가 이 자식아. 젠장 두고 보자고.
바로런? 유물을 탐사하러 왔다더니 결국 본색을 드러내는군. 미리 대책을 세워둬서 다행이야. 페이몬은 절대 저렇게 되지 마. 모라가 좋아도 난 나쁜 짓은 안 한다고. 맞아? 클리멘트는 탐욕을 부렸어. 그러나 탐욕 외에도 계약을 어기게끔 하는 유혹은 무척 많지. 헉. 아직 한 명이 남았다. 갈망하는 것을 두고 욕망을 억제하며 계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그래, 이 기회에 이야기해야겠군. 무슨 이야기? 사실 이 급조된 고고학 탐사대에 고고학을 연구하러 온 사람은 없어. 띠용. 그게 무슨 소리인가요? 저는 고고학자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가씨, 당신은 기본적인 고고학 상식도 없고 유물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네. 그러나 소금의 마신에 대해선 잘 알고 있어. 눈치가 100단이요. 살아온 짤미 얼만데 눈치가 100단일만 하지. 눈치 100단이 뭐냐 1000단은 되겠다. 고고학이나 유물보다 소금의 마신 자체에 관심이 있는 거겠지. 주전방에서 언급한 소금의 마신에 관한 전설은 은원정에 가장 많이 떠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와 진짜 소문 파악까지 그냥 소문의 그 근원까지 파악을 다 해버리네. 그만하세요. 그만해. 역시 모르는 게 없으시군요. 용기를 내서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길 잘했어요. 맞아요. 전 고고학자가 아니에요. 저는 리월의 7성8부서 중 소금 산업을 주관하는 은원정에서 왔어요. 소금 산업 주관. 제 선조는 마신 전쟁으로 대륙이 도탄에 빠진 시기에 소금의 마신의 보호를 받았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금의 마신을 이렇게 애타게 찾았던 이유 중 하나긴 하죠. 왜냐? 소금의 마신의 보호를 받았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 한 번도 아망제군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았군요. 맞다. 그러고 보니 리월 사람 치고 모락스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사람은 드물어. 리월에서 모락스라고 불렀다가 리월 사람들한테 뺨 맞아. 아니 아까 봤잖아. 그 종려가 모라 만들어가지고 좀 이상하게 썼다고 하니까 바로 그냥 갈 해가지고 아이 요즘 것들은 아망제군을 공경하질 않아요 막 이러는데 심지어 아망제군도 아니고 모락스라고 불러제끼면 바로 싸다고 맞아도 할 말 없지. 전쟁 중에 모락스는 우리의 신을 암살했어요. 그가 소금의 마신이 지닌 권능을 질투해서 우린 보금자리를 잃었다고요. 참 소문이란 게 무섭죠. 이 도대체 소문의 출처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이 말을 도대체 누구한테서 들었을까? 우린 그를 증오해요. 하지만 리월은 모락스의 것이니 역사를 마음대로 조작했을 거예요. 역사는 승리한 자의 것이다. 그래서 전 모락스도 죄를 저질렀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는 손에 피를 묻힌 잔인하고 무정한 신이에요. 근데 솔직히 이거는 부정을 못해요. 왜냐면 종려도 옛날에 그 수많은 마신을 이미 쓰러뜨렸다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손에 피를 묻히고 잔인한 무정한 신이다. 이거는 부정을 못하죠. 저흰 진실을 받아들이겠다는 계약을 맺었잖아요. 종려 선생님. 그러니 공정하게 판단해 주세요. 그리할 것이요. 게다가 리월은 이제 더 이상 모락스의 것이 아니요. 헉. 내 거 아니야. 날바노. 내 거 아니야. 나를 따라오시게. 곧 답을 알게 될 거요. 너무 무섭다. 경천동지. 뭐야 상자야? 어이가 없네. 상자가 왜 나오는 거야? 병기천. 빗줄기를 그리기 어려운 방패 내려 이 새끼야!
이걸로 운명은 정해졌다. 수중 환원. 난공 열어. 걸음과 소리가 되어 스워드다, 스워드. 이건 검인가요? 부러진 검이군요. 이게 바로 증거예요. 소금의 마신이 저항했다는 증거라고요. 모락스의 잔혹함을 막지 못한 것뿐이죠. 야, 도대체 어떻게 그냥 검 하나만 보고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그냥 보통 생각하면은 훌리아가 사용했던 검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진짜 그냥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답을 이게 또 너무 그냥 지 멋대로 해석하는데 보면. 이 검에는 소금 단지나 소금자보다 훨씬 큰 힘이 담겨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이 검을 고칠 수 있다면 사람들에게 소금의 마신이 지녔던 권능을 보여줄 수 있겠죠. 확실히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남겨진 유물 같아. 두동강 난 검. 고고학적으로 보면 두 개의 유물이지. 유물은 순서대로 매번 하나씩이라는 계약에 따라 아가씨는 한 조각만 가질 수 있어. 한 조각? 한 조각? 어째서요? 순서대로 가지기로 했지만 클리멘트 씨는 이미 그렇소. 하지만 매번 하나씩은 아직 유효하네. 두 조각을 다 가지는 건 안 된다. 그건 종려 씨, 아기로 빼앗으려는 것도 아닌데 좀 봐주면 안 돼? 계약이니 그럴 수 없어. 지키지 않으면 깨지거든. 야, 단호해요. 안 돼요. 한 조각만 가지고 가면 고칠 수 없잖아요. 그럼 소금의 마신의 권능을 재현할 수도 없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분을 위해서 계약을 깨는 한이 있어도 물러설 수 없어요. 리얼 그냥 광신도네. 마음을 정했소? 그럼 대가를 치러야 하오. 종려. 그렇다면 바위를 먹는 형벌을 견뎌야 할 것이오. 헉. 괜찮아요. 소금의 마신은 자신의 신도를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버렸어요. 그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절 어떻게 처벌하시든 상관없어요. 제 신앙의 증명을 가져갈 수만 있다면요. 여자를 때리면 안 그게 무슨 소리니? 아니, 이모나, 그게 무슨 소리니? 아니, 그게 무슨 소리니? 그렇게 해서 벗어날 수 있다면 훨씬 쉽겠지. 하지만 형벌로 진실을 말해주겠어. 진실을 말해주겠다. 네? 진실이요? 진실이 제게 내리는 형벌이라고요? 그렇소. 지금부터 계약을 깨뜨린 대가로 진실을 말해주지. 팩트 펀치를 때리겠다는 소리죠? 네. 안타깝지만 소금의 마신 훌리아는 권능이 막강한 마신이 아니었어. 야, 이 얼마나 잔인한 말입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말 중에서 가장 잔인한 말이죠. 왜냐? 저 완연이라는 여자는 소금의 마신이 누구보다 강력한 마신으로 알고 있었고, 모락스가 배신을 해가지고 소금의 마신이 진짜 뭐 불의의 약간 사고 개념으로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소금의 마신 훌리아가 권능이 막강한 마신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반대로 그녀는 너무 나약하고 주견이 없어서 야. 절대 일곱신의 자리에 오를 수 없는 패배자였지. 패배자. 완벽하게 팩트로 찔러넣는 그런 말이죠. 너무 나약하고 주견이 없다. 그러니까 주관이 없어서 절대 일곱신의 자리에 오를 수 없는 패배자였다. 뭐라고요? 헉! 어떻게 그런 말을... 마신들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속세의 마신들은 티바트 대륙을 차지하기 위해 모든 힘과 지혜를 쏟았어. 그러니까 실상 마신 전쟁이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 그 모습을 묘사한 그 컷신이라거나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지금 남아있는 일곱 신들을 생각해 보면은 절대로 일곱 신의 자리가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죠.
뭐 벤티도 그렇고 종려도 그렇고 라이덴도 그렇고 루카데바타, 나이다 이런 애들 보면은 하나같이 7시인 애들은 일반적인 마신 애들보다 훨씬 더 막강한 권능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드러난 사실이라 그래서 솔직하게 말해서 소금을 만들 수 있는 마신이 그 7신들하고 비빌 수 있었냐라고 물어보면은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긴 하죠. 그러나 훌리아는 도피를 선택했지. 그녀는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포기하면 자신과 백성들은 무사할 것이라 여겼다네. 그리고 훌리아는 이 마신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도주한 신이었고요. 정확히는. 그러나 기나긴 전쟁에서 양보는 끝이 없는 법이지. 음, 거듭되는 양보로 훌리아는 모든 땅을 잃고 간신히 몸부칠 곳만 남게 됐어. 그러니까 도망치다가 이제 도망칠 곳이 없어가지고 잡혀서 이제 죽게 생긴 거지. 아니야. 말도 안 돼요. 가장 잔인한 말이죠. 신도한테. 최후의 순간 그녀는 백성을 지킬 무기조차 없었어. 헉.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저번에 귀족 얘기할 때 훌리한테 독서를 날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약한 마신에 대해서 완벽하게 팩트로 이야기하는 종려가 그 귀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행동 원리라는 거지. 아무리 봐도. 무기조차 없었다니요. 그럼 이 검은 그리고 이 검에 대한 진실이 밝혀집니다. 이 검은 사실 이런 거였다. 그렇소. 이 부러진 검은 소금의 마신이 남긴 유물이 아니라 그녀를 살해한 흉기라오. 유물이 아니라 그녀를 살해한 흉기였다. 잔인한 이야기죠. 흉기? 아니에요. 거짓말이야. 당신은 거짓말로 내 믿음을 어지럽히고 있어요. 정신 나가는 거죠. 자기는 지금까지 소금의 마신이 정말 억울한 피해자였고 가장 강한 마신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는데, 이 종려라는 객경이 사실을 말해줘 버리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사실은 누구보다 나약한 마신이었고 유물인 줄 알았던 저 검은 사실 훌리아를 살해한 흉기였고. 내 이야기는 다 사실이네. 사실이야. 그럴 리가 없어요. 당신도 모락스의 신도죠. 절 속일 생각 말아요. 부정중. 이봐, 어디가? 충격이 너무 컸나봐요. 종려씨가 말한 게 진실인 거죠? 그렇지 않다면 진실을 형벌로 내리지 않았을 거야. 나도 이렇게 잔혹한 일을 들추고 싶지 않거든. 하지만 형벌로 진실을 줬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잔혹한 일을 들추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무정하죠. 계약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종려도 원래 심성이 그렇게 나쁜 신은 아닌데 뭐 지금의 기준에서는. 그런데 이제 계약과 관련된 일이면은 되게 무정해진다 이거죠. 계속 안으로 들어가자고. 거기에 완연 아가씨가 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물건이 있을 거야. 무섭다, 무서워. 참 누구보다 냉정하다. 누구보다 냉철하고 누구보다 냉정하다. 이 조각상들 야. 도망치고 있는 건가? 대체 앞에 뭐가 있길래? 참 끔찍하죠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배신. 소금 그리고 배신. 어떻게 보면은 끔찍하지. 미경불죄. 필사적으로 도망치려는 모습이다. 잔인한 현실이다. 길에 이게 다 뭐야? 이 사람들은 뭘 받고 뭘 했을까? 그리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날 믿지 못하겠다면 계속 앞으로 가보시게. 야, 너무 잔인하다. 다시 보는데. 그때 벌어졌던 모든 일과 이 문 뒤에 남아있는 흔적이 모두 사실대로 기록됐을 것이요. 어? 설마 그 장면이 오나? 야, 참상이다, 참상. 훌리하다. 어? 어? 오. 모든 것의 중심. 과거에 여기 뭐가 있었는진 모르겠지만 이제 소금뿐이로구나. 음. 손에 뭔가를 꽉 움켜쥔 자세다. 이 사람이 이제 훌리아를 암살한 그 사람이네. 같이 죽었네. 같이 죽었어. 이곳이 바로 현장이요. 훌리아의 유해는 흩어졌고 소금의 흔적만 남았지.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굳어진 것일세. 그 후 그녀의 백성 중에 마침내 이 인자하지만 나약한 마시는 전쟁에서 누구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들이 생겼지. 마신들의 전쟁은 아주 잔혹했어. 그녀는 패배 후의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았을 거요. 근데 이 조각상들은 어떻게 된 거야? 아무리 약한 마신이라도 죽을 때 발산되는 힘을 평범한 사람의 몸으로는 견딜 수 없는 법이지. 그러니까 마시는 죽을 때도 이렇게 힘의 방출이 있다라는 거를 설명하는 거죠. 도망치지 못한 사람은 전부 이꼴이 됐어. 도망쳐 나온 소금에 마신 백성들은 그녀의 영지를 떠나 리월로 향했어. 그리고 아망제군에게 보호를 요청했지. 그들의 후손은 훌리아가 남긴 마신의 유해가 자신들에게 영원한 저주를 걸까봐 두려워했어. 그래서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이곳으로 돌아와 검을 부러뜨린 후 공양했어. 그녀의 분노가 가라앉길 바라면서. 정말 이렇게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스토리긴 하죠. 정말 잔인한 이야기지. 사실 불필요한 짓이었지. 마지막까지 저항조차 못했던 마신이 자신의 백성에게 분노했을 리가 없잖아. 야, 진짜 잔인한 말이야. 진짜 불필요한 것이었다. 마지막까지 저항조차 못했던 마신이 과연 자신의 백성에게 분노했을 그런 힘이 남아있었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진짜 잔인한 말이에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받아들일 수 없어. 사기예요. 전부 다 날조된 역사라고요. 날조라고요. 빽! 날조라고요. 우리 소금의 마신님이 그럴 리가 없어요. 날조라고요. 제 신앙심을 흔들지 마세요. 그죠. 종려 씨는 이번에도 가차 없네. 이건 완연히 치러야 할 때까지. 하지만 이게 꼭 나쁜 일만은 아니야. 보아하니 아마 한동안은 계속 동요할 거야.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현실을 직시하는 것만으로도 잘된 셈이지. 소금의 마신이 겪은 불행에 대해 너무 잘 아시는데요. 아주 오래전 훌리아의 이야기는 내게 일종의 경고이기도 했지. 내게 일종의 경고이기도 했다. 이미 죽은 신을 믿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돼. 야, 이미 죽은 신을 믿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참, 이게 참, 이게 지금에 있는 이야기들을 전부 다 관통하는 이야기잖아요. 저광, 꽃의 왕, 뭐 아망제군은 죽었다고 치고 훌리아,
하나같이 이 내용들을 다 관통하는 거잖아. 뭐 루카 데바타, 뭐 오로바스도 그렇고. 훌리아에 대한 신앙심이나 모락스에 대한 신앙심 모두 마찬가지야. 언젠가 리월 사람들이 깨달을 날이 오겠죠. 자, 이제 나와 함께 고운각으로 가줬으면 해. 뭐 하려고? 이의 땅에 다시 와서 옛날 이야기도 많이 했으니 그때 사람들이 그립군. 그때 사람들이 그립다. 참, 어떻게 보면 정말로 잔인한 현장입니다. 참상이죠, 참상. 따지고 보면. 고운각. 저기 아마 고운각 정상으로 갔어야 됐었는 걸로 기억하는데. 아! 삼란루 어그로를 안 끌리고 가야지 이거. 볼라피스가 주변에 많네. 하나하나 캐는 맛이 있구만. 종려가 없으니까 좀 불편하구만. 광질도 좀 편하게 해야 되는데 말이지.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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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어허 아니야 잘못해서 그거 아니야. 어허 아니야 그거 지지야 지지. 아우 높이도 있네. 전에 내가 고운각 밑에서 수많은 과거의 마신들을 진압했다고 말했지. 그랬죠. 선인들은 이제 리월을 인간에게 넘겼어. 그러나 훌리아의 시대는 더욱 먼 과거야. 그녀가 남긴 소금단지와 소금자를 리월로 가져가선 안 돼. 이곳 고향에 남겨둬 깊이 잠들게 하는 게 훨씬 좋을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미 아망제군을 보내고 인간들의 시대를 맞이한 리월에 굳이 그 전의 역사인 훌리아의 유물을 가져감으로써 다시 그거를 상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굳이. 제가 뭘 하면 될까요? 내 손으로 한 시대를 끝냈어. 난 내가 끝낸 역사를 어떻게 기록해야 할지 고민 중이었거든. 내 손으로 한 시대를 끝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아망제군의 시대를 끝낸 거죠. 지금까지 3700여 년 전부터 종려가 리월을 다스려 오면서 최근에 리월 칠성한테 리월의 전권을 넘겨주면서 이제 역사를 끝냈으니까, 그래서 시대를 끝냈다고 하고 내가 끝낸 역사를 어떻게 기록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 이 기록과 관련된 이야기가 수메르에서도 많이 나왔죠. 좀 더 봅시다 일단. 역사는 기록될 수 있지만 그게 전부 사실은 아니야. 이번 일이 그 점을 증명해줬고, 시간이 흐르면 역사는 왜곡되지. 역사는 기록될 수 있지만 그게 전부 사실은 아니다. 이번 일이 그 점을 증명해줬고, 시간이 흐르면 역사는 왜곡된다라고 합니다. 실제로도 최근 이제 수메르 중간장을 보면은 스카나무슈가 세계수에서 이제 본인을 지우는 행동을 했고, 사실이 아니고
이 역사가 왜곡된 게 실제로 보여졌죠. 그리고 그러니까 역사는 이제 세계수에 기록될 수는 있지만 그게 전부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이전에 있었던 역사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역사가 개변되었을 수 있다라는 거지. 더 제대로 된 기록을 찾아야만 진실된 역사를 새길 수 있어. 그 여기도 보면은 더 제대로 된 기록을 찾아야만 진실된 역사를 새길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물론 이제 이번 사건처럼 완연히 얘기한 것처럼 나는 무조건 소금의 마신이 옳게 된 마신이다, 모락스가 잘못된 마신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잘못된 사실을 바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걸 수도 있지만, 기록이라는 게 애초에 세계수를 뜻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좀 더 제대로 된 세계수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 말고도 정말로 제대로 된 기록을 알아야만, 찾아야만 진실된 역사를 새길 수 있다라는 거죠. 석판에 새기면 기록은 음. 오래 남지. 그러나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반석이나 세상, 그리고 나 자신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지도 몰라. 여기도 보시면은 석판에 새기면 기록은 오래 남는다. 근데 이 석판을 세계수라고 생각해 보면은 세계수의 기록을 새기면은 이제 기록은 계속해서 남지만 근데 갑자기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반석이나 세상, 그리고 나 자신, 종려 자신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지도 모른다라고 하잖아요. 이것 또한 스카라무시가 세계수에서 본인을 지음으로써 스카라무시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방랑자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그러니까 괜히 그러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빌드업이 돼 있었던 거야. 하나같이. 그러니까 세계수라는 존재에서 기록이 말소가 되면은 역사가 약간 개변되고 그 결과값에 따라서 과정이 바뀐다라는 게 이때부터 이미 예견이 되어 있었더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세계수에서 종려의 기록이 날아가면 종려도 똑같이 날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종려는 이미 세계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본인도 충분히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얘는. 종려. 그러니 여행자, 네가 적임자일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행자, 네가 적임자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거죠. 왜냐? 똑같이 이제 중간장에서 보면은 스카라무슈가 세계수에서 기록이 말소가 됐어도 여행자는 세계수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게 루카데바타가 세계수에서 이제 나이다에 의해서 존재 자체가 제거가 됐을 때, 루카데바타의 잔존 사념이 제거가 됐을 때 나이다까지, 심지어 나이다랑 이제 루카데바타를 칭송하던 그 백성들까지 루카데바타를 잊어버렸는데 여행자 혼자서만 잊어버리지 않았잖아요. 루카데바타란 존재를. 심지어 페이몬까지 루카데바타란 존재를 잊어버렸는데 페이몬? 페이몬 말고 아무튼 뭐 루카데바타란 존재를 잊어버렸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종려가 여행자를 이게 적임자라고 이야기한 의미가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세계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이 티바트라는 세계 밖에서 온 인물이기 때문에 너가 적임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도. 넌 여러 세계와 별바다를 넘나든 사람이야. 음. 네 기억 속에 새긴 역사는 언젠가 너와 함께 다른 세계로 가겠지. 여기서도 이야기하죠. 여러 세계와 별바다를 넘나든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는 티바트 세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계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네 기억 속에 새긴 역사는 언젠가 너와 함께 다른 세계로 간다. 티바트 세계가 설령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뭔가 개변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네가 여행 중에 느낀 역사는 절대 변하지 않고 네 속에 남아서 다른 세계로 가도 너는 티바트 세계를 기록자로서 이제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말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정을 기억하라고 하잖아요, 벤티도. 벤티도 결과에 집중하지 말고 여정에 집중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네 기억 속에 생긴 역사, 여행자가 여행을 다니면서 겪는 여정에 집중을 하라는 거죠, 똑같이. 여행자인 네가 충분히 기록한다면 티바트의 시대와 역사에 살아있는 예비본이 생기게 되는 거지. 여기도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종려가 여행자한테 이렇게 뭔가를 겪게 하고
그리고 기록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이유가 여행자가 충분히 이 티바트 세계의 역사를 기록을 한다면은 티바트의 시대와 역사에 살아있는 예비본이 생기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역사가 아무리 개변이 되더라도 원래 티바트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인물이 남아 있잖아요. 분명히. 만약에 종려가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뭐 다른 일곱 신들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거를 완벽하게 역사를 똑같이 재현할 수 있는 인물은 여행자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틀어진 이제 망가지는 역사를 똑바로 잡을 수 있는 인물이 여행자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티바트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 티바트 세계가 망가진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기억하고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물은 여행자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를 되돌릴 수 있는 내용 자체는 여행자가 겪으면서 느낀 여정이고 여행자가 여행을 다니면서 겪은 여정이 이제 살아있는 예비본이 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중간장에서도 보면은 나이다가 스카라무슈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릴까봐 예비본을 남겨두잖아요. 예비본을 남겨가지고 그거를 스카라무슈한테 건네주니까 원래 방랑자였던 스카라무슈한테 스카라무슈의 기억이 완벽하게 돌아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티바트 세계가 망가진다고 하더라도 살아있는 예비본인 여행자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살아있는 예비본인 여행자가 남아있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세계가 망가지더라도 원래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행자가 살아있는 예비본으로서 존재한다면은. 그래서 저와 함께 다니시는 거군요. 책임이 무겁네. 그쵸. 책임이 무겁죠.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중한 역할이죠. 여행자가. 그럼 이제 소금단지와 소금자를 바다에 던지자고. 그러니까 확실히 종려는 모를 리가 없긴 한데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세계수와 관련된 일을 전부 다 알고 있고 세계수에서 역사 개변이 일어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여행자 자체가 세계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모두 다 알고 있다라고 봐야죠. 이 맥락이 지금 나오는 수메르에서의 세계수의 이야기와 완전 일치하잖아요. 네. 이거는 완벽하게 일치한다라고 봐야 돼요. 모를 리가 없어요. 이거는 의도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쵸. 종려가 보험이죠. 그러니까 종려의 보험이 여행자인 거지. 정확히 말하면은. 근데 종려뿐만 아니라 벤티 그리고 종려 뭐 나이다 라이덴 이런 애들 일곱 신들은 전부 다 여행자를 이제 보험용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거보다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왜 바다에 던져야 하는데? 방금 말했잖아. 여기서 과거의 마신들이 진압됐다고. 군옥각에 의해 심해에 다시 갇힌 소용돌이의 마신 오셀도 포함되지. 수천 년 전 리월의 분란이 끊이지 않았을 때 난 선인들과 사방을 떠돌아다녔어. 바위창으로 여러 마신을 진압한 땅 고운각. 기나긴 세월이 흘러 결국 세간의 일화와 전설만 남았군. 오셀, 우린 친구가 아닌 적이었지. 하지만 예시대 대립도 이미 지나간 기억일 뿐이야. 훌리아의 유물을 삼켜다오. 뿅. 리워랑에 남은 신의 흔적이 또 하나 줄었군. 저 말도 좀 되게 의미심장해요. 예. 천지간의 모든 일은 후세 사람들의 평가에 맡기지. 리워랑에 남은 신의 흔적도 얼마 남지 않았다. 난 여기에 좀 더 머물다 갈게. 이렇게 추억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더 줄어들 테니까. 소금의 맛이는 좀 불쌍해요. 마신 전쟁 시대에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지. 이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죠. 마신전쟁 시대의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다. 그러니까 뭐 이때는 지금 평화로운 시대라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말 그대로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예전에 마신전쟁 시대 때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력일 기준이 있으니까요. 얘가 나보다 약하면은 내가 선인 거고 쟤가 악인 거지. 물론 지금은 나도 그녀가 더 평화로운 시대에 살았으면 좋았을 거라 생각해. 난 여기에 좀 더 머물다 갈게. 이렇게 소금단지와 소금자에 담긴 권능은 오셀에겐 미미한 수준이지. 훌리아의 권능은 오셀에겐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 오셀도 엄청나게 강력한 마신이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언젠가 그가 힘을 되찾아 다시 온다면 하지만 분명 또다시 패배할 거야. 나한테는 안 된다. 정확히 하고 있죠. 오셀이 강해봤자 나한테는 안 된다. 라는 겁니다. 난 여기에 좀 더 머물다 갈게. 이렇게 추억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더 줄어들 테니까. 이제 뭘 하실 건가요? 좋은 질문이군. 예전이었다면 아주 구체적으로 대답했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왕생당 객경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지. 그나저나 이번 여정이 즐거웠다면 다음번 기록도 나와 함께하지 않겠나? 다음번 기록도 나와 함께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결국 여행자는 어떻게 보면은 이 앞으로 기록자로서의 역할을 정확히 하고 있는 거죠. 실상 지금 여행자가 여행 다니는 거 보면은 각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부 다 해결해주는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각 티바트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기록자가 되고 있는 셈이죠. 어떻게 보면 예전 켈리아 시대부터 쭉 해가지고 그냥 의미심장한 거죠. 어째서 종려가 여행자를 이렇게 기록자로서 남기려고 하는 걸까? 도대체 앞으로 티바트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 거죠. 난 여기에 좀 더 머물다 갈게. 좋은 질문. 하지만 지금은 그나저나 이번 여정이 즐거웠다면 다음번 기록도 나와 함께하지 않겠나?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 거죠. 어째서 신들은 결과보다 여정에 집중하라고 하는 건가? 어째서 세계수는 그렇게 기록이 변하면은 모든 것이 변하는가? 어째서 여행자는 기록자로서 여행을 다녀야 하는가? 여러 가지가 좀 의문인 상황이죠. 그리고 강림자라는 인물들이 하나같이 세계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여행자 혼자만이 기록자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반대쪽 남매도 그렇고 뭐 천리의 주관자도 그렇고 강림자면은 무조건 기록자로 남아있는 것인가? 왜 하필이면 여행자인가? 이것도 되게 중요한 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종려라는 인물은 이미 이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모두 다 알고 있는 셈이 되죠. 정확히 말하면은 세계수라는 존재에서 정확히 말하면은 세계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고 그 세계수에 대한 영향이 그 세계수라는 게 여행자한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메르 스토리의 빌드업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게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면 보인다는 거야. 이때 당시에는 이런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 방법이 없었는데 수메르 스토리에서 실제로 세계수랑 관련된 내용을 보고 나니까 종려가 어째서 이런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보인다라는 거지. 이것도. 그리고 종려가 이제 모든 계약을 마무리 짓는 계약이라는 것도 맺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과연 종려한테 묶여있는 계약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뭐 종료한테는 이미 많은 떡밥이 있지만 이런 떡밥도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현재 시점에서. 그래서 수메르 스토리나 이런 거를 다 하고 나서 새로 보는 전설 임무가 좀 새롭긴 해요. 전설 임무에 이런 사소한 점이 하나하나씩 다 숨어 있어가지고 되게 의외죠. 보면은 별거 아닐 것 같던 떡밥도 보면은 되게 중요한 내용도 많고. 그래서 전설 임무가 다시 보면 좀 많이 재밌는 것 같긴 해요. 여러 이야기가 많이 숨어 있어서. 왜 이렇게 크냐 종료. 겁나 크네. 부부기는 에바야. 아 근데 2막도 해야 되네. 끔찍하다. 전설이무 2막은 또 언제 하냐. 언제 하긴 언제, 내일 해야지. 끔찍하네. 고봉밥이네.